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사학비리로 참 오랫동안 몸살을 앓았던 학교죠. 지난 1994년 당시에 김문기 이사장이 학생들 부정입학, 또 공금 횡령 이런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에 다시 학교에 이사로 복귀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때 교수들이 삭발하고 정말 큰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요, 지난 3월 31일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도 아니고 이사장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학교 상황이 어떤 건가요, 지금? 학교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좀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21년 전에 김문기 씨가 사학비리로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 김문기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전 이사장이 이 학교 설립자인가요? 아닙니다. 설립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사장 되셨죠, 처음엔? 이제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은 임시이사가 파견되잖아요. 예. 요새도 많이 그러죠. 그렇죠. 이분도 유신 초기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예. 임시이사로 왔다가 권력의 힘에 기대어서 예. 임시이사 이사장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학교를 무상으로 인수해서 본인이 이사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케이스군요. 그래서 1974년부터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94년에 비리로 구속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을 저지른 건지 지금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혐의였죠? 너무 많은데 다 말씀드릴까요?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 부정 편입학, 그러니까 부정 입시 비리가 아주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이제 사립대학이 움직이니까 학생들이 내는 돈을 교비라고 합니다. 예. 이 교비 횡령 등등. 교비도 횡령하고. 또 교원 이중으로 임용하는 것. 또는 교수들에게 봉급 포기각서를 강요하는 것. 또는 이사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 예. 또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학군단이라고 하는 학교 시설물을 말하자면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착복하는 것. 다양하네요, 정말. 예, 학교 부지를 자기 거라고 개인의 착복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족벌 운영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대하니까 학생 100여 명을 간첩으로 몰아버리는 86년에 상지대 용공조작 사건도 일으키는 사실은 참으로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컸지요. 학생들을 용공 혐의로 몰아버리는 요랬던 그렇습니다. 사건들. 그런저런 혐의로 94년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이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나는데 근데 93년입니다. 93년입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1993년. 그 비리가 터진 후 21년이 흐른 지금 올해 어떻게 그 비리 이사장의 아들이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이 된 건지 그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교육부가. 교육부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사실은 참 얘기가 스토리가 긴데요. 예. 이게 천일야화가 훨씬 넘는 길고 긴 스토리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와 계시는 김황식 전 총리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대법관을 하실 때 2007년에 김문기 씨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 유심 재판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재판을 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김문기 씨가 쫓겨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정상화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정상화된 체제를 무너뜨린 게 김황식 씨가 관여했던 판결이고 거기서 구재단에게 말하자면은 학교에 대한 일정한 발언권을 줬습니다. 소송권을. 구재단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 물러난 구재단 옛날 재단에 옛 재단에게 이제 발언권을 줬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뚝이 터지는 시초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아마 이 청취자들은 좀 생소한 그 국가의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예. 이 위원회에서 더구나 그 대법원 판결을 악용을 해가지고 예. 왜곡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은 옛 재단에게 학교를 다 돌려주라는 거다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에 교육부가 부안해동을 하고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결국은 정부의 뜻에 의해서 권력의 뜻에 의해서 김문기 씨의 둘째 아들 김길남 씨가 학교로 돌아온 것이고 이건 김길남 씨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김문기 씨가 돌아온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재판부터 그러니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전 이사장인 김문기 씨가 나도 이 학교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서 이기면서부터 학교가 조금씩 다시 구제단 체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뭐 이사들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송에서 어떻게 발언권을 얻게 된 거죠? 분명히 비리 혐의로 쫓겨났는데. 그게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미 쫓겨난 옛 재단은 아무런 소송권이나 발언권이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는데 예. 그 판례를 김황식 씨가 주심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근거는 판례 뭔가요? 변경을 한 거죠. 근거가 뭔가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리로 쫓겨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예. 사학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철학하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립자도 아니시라면서요. 설립자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판결은 설립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쫓겨난 바로 이사가 예. 가장 권한이 많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서 판결부터 이게 좀 문제가 법조계에서는 있다.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판결로 그 당시에 혹평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판례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조금씩 다시 구제단 체제가 되면서 이번에는 차남이 그 이사장의 네. 차남이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다. 김문기 씨, 그러니까 전 이사장 측 이사들이 차근차근 20년 동안 학교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난 그 시간 동안에 학교 운영 모습은 어땠나요? 좀 괜찮았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저희 대학을 칭찬하는 것은 조금 팔불출 같습니다만은 예. 사실 상지대학교는 1993년 이전에는 이름 없는 지방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20년간 학교의 양적 발전, 말하자면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등록금,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진다든지 또는 장서가 많아진다든지 교육 지휘자재를 구비한다든지 하는 이런 양적 발전 외에도 예.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취업률이라든가 입학률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대단히 발전 가능하고 또 아주 민주적인 대학으로 아주 정평이 났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옛 재단이 돌아오게 되면서 학교가 심각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제일 걱정은 학생들인데요. 또다시 학교 술렁이고 학생들 피켓 들고 교실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건 이제 교수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학생들이 결정할 상황인데요. 예, 분위기가 학생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당혹감이랄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이게 비리 재단, 비리 사학의 운영자들이 이런 식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그럼 이 상지대 말고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황식 씨가 주심 재판관을 했던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예. 사분위가 전국의 모든 임시이사 파견 대학을 전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비리재단에게 돌려줬습니다. 사분위라 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 그렇습니다. 산하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 있는 학교들은 임시이사 파견, 관선이사 파견해서 관리를 해왔던 건데 그 판례 네. 이후로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남대, 대구대 둘 다 대구에 있습니다. 예. 광주에 있는 조선대, 예. 경기도에 있는 경기대와 서일대, 그다음에 저희 상지대, 서울에 있는 덕성여대, 동덕여대, 광운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에서 예외 없이 다 비리재단이 복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잘 모릅니다만 수십 개의 초중등 학교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그동안은 참 무관심하게 잊고 지냈던 부분인데 상지대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또 사회적인 이슈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상지대학교 정대하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